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DNA 칩, 제 보유 종목 중 하나인 DNA 칩에 대해서 결산 분석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방금 이제 결산이 발표됐어요.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평소에 실전에서 어떻게 종목 분석을 하는지, 결산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칩 같은 경우는 보유 종목 중 일단 하나이고, 오늘 이제 결산 발표 예정이었고, 이제 방금 나왔는데, 자, 결산을 보면은 이제 매출,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결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거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영상 밑에 URL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클릭해 주시면 뭐 이런 이제 영업이익, 경상이익,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3.6% 줄었고, 영업이익이나 경상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 폭이 커졌죠.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 폭이 커졌고, 이 삼각형은 이제 적자인데, 자, 보시다시피 결산이 좋은 결산은 아니죠. 왜냐면은 매출도 줄었고, 그리고 영업이익, 경상이익도 계속 적자 폭을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결산이죠. 자, 이제 이 결산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결산이에요. 3분기 결산인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이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포함해서 이렇게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분기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민카브 같은 이제 사이트를 가시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1분기 수치가 이제 이거고, 2분기 수치는 이거예요. 그래서 3분기 수치,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3분기 분기별 수치는 이제 여기서 1분기, 2분기 수치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이 두 개를 이제 빼주면은 이번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번 그래서 분기 같은 경우는 자, 매출이 79, 영업 이익 49, 경상이익 49, 그리고 순이익 49.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는 79여서 작년 대비 좀 줄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죠, 이건 이제 이거죠. 이걸 봐야 되죠. 이거 루이케고, 이 오른쪽 거 분기별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자, 1분기 이제 매출이 27, 그래서 2분기 56인데 이제 이번에 79를 찍어가지고 조금 이제 매출은 늘었고, 영업이익, 경상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조금은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뭐 순이익도 저번 분기보다는 좀 줄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적자폭이고, 매출도 그렇게 이제 크게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바이오 결산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이제 적자폭이나 매출의 이제 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특성상 적자는 크게 악재로 작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는 임상이나 아니면 뭐 기술 허가 뭐 이런 걸로 한 번에 그 실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어서, 평소 이런 적자는 다른 뭐 IT나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그런 업종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이 적자가 그렇게 이제 크게 악재로 작용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이 봐주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뭐 안 봐도 되고, 이제 실적 예측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실적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부터 나와 있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상방 수정이나 아니면 하방 수정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번과 이제 똑같아서 딱히 이제 언급드릴 그런 건 없고, 자, 다음은 이제 이 회사가 낸 뭐 경영 성적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향후 예측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이제 회사 IR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이제 결산 설명 자료라는 게 있어요. 작년 분기에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번 분기 결산 설명 자료는 아직 안 나왔죠. 회사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결산이 같이 나오면은 결산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자료 설명을 첨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게 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료를 보면은 이런 이제 파워포인트식으로 쉽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런 이제 결산 쉽게 말해 이제 이거는 제출용이죠. 이제 주주한테 알아먹기 쉽게 쓴 게 아니고 도쿄 거래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결산이어서 좀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걸로 이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보시면은 결국 EGFR 리퀴드 이제 이게 메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보험 등재가 될 예정인데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나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 다음에 사업별로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매출에 이바지했고 또 어떤 식으로 적자가 늘어나는지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연구 위탁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매출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 되었죠. 상황이 되었고 뭐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 제약회사 상대로 연구, 뭐 유전자 해석이나 뭐 그런 결과에 대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회사 이제 메인 사업 중 하나죠. 그런 이제 연구 관련해서 고객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이 진단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EGFR 리킷 이게 이제 지금 보험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매출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적자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미리 예측 드렸지만은 수치는 당연히 안 좋을 거로 예측된다.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죠. 아무리 봐도 뭐 지금 팔린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연구 이 사업이 좀 이제 좋아서 그런 이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좀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 뿐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해요.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거죠. EGFR 리퀴드 이제 보험 등재 기다려야 되고 또 암 파넬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 이걸 기술 신청하는데 이 두 개를 이제 통해서 흑자화를 만들려고 하죠. 이 보험 등재는 보험 점수에 따라서 충분히 흑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암 파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세미나 같은 데서 이제 공개를 했다 해요. 여기 보시면 세마리 안나 이카 다이가크랑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간 해석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써져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기업 세미나에서 이제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도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를 막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주요 포인트만 딱딱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려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EGFR 리퀴드도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데 거의 5분도 안 걸렸는데 딱 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예상치죠. 이 정도가 나빠질 거는 충분히 예측이 돼 있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오늘 이제 주가가 4% 정도 올랐어요. 이 4%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보험 등재가 같이 발표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있었겠고 또 이제 결산 발표 후에는 기본적으로 기대감으로 또 오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또 이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는데 자 어쨌든 이제 결산이 발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보통 결산이 발표된 후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결산이 나오면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그 내리는 거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이번 결산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그렇게 크게 내리는 상황은 안 일어나죠. 내리더라도 오늘 이제 오른 거를 거의 원위치로 돌리는 그러니까 오늘 4% 올랐으니까 내일 뭐 3, 4% 내린다. 뭐 아무리 나빠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은 오전에 좀 내리다가 오히려 다시 오후에 플러스로 반등이 되는 이제 그런 장면도 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뭐 2% 정도까지 저는 내리는 수준의 결산 내용이라고 보고 뭐 아니면은 오히려 좀 내리다가 잡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르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산 갖고 내일 크게 폭락하는 상황은 안 일어날 거라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산은 그냥 차분차분 하나씩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산 설명에 그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이걸 토대로
언급을 드렸고요. 뭐 D&H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어서 그 와중에 이런 결산이 나와서 아무래도 크게 내리는 장면은 없겠죠. 제가 이제 항상 언급드렸지만 결산은 그 전 주가 상황, 기대치에 따라 다음날 주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산이 좋더라도 예를 들면 기대치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결산이 나왔더라도 그렇게 반응을 크게 안 하거나 오히려 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이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치로 올랐는지. 그러니까 반대로 주가 그 결산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이미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내린 상황이면은 실제로 결산이 나빠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산을 보면은 더욱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결산 분석을 마쳤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카페나 유튜브에서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다시 제가 댓글을 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